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통찰. 인간관계는 늘 조심스러움을 요구합니다. 겉으로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속으로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다정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열린 것은 아니며 조용한 사람이 더 깊은 슬픔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어둡고도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누구나 이기심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 하면서도 자신의 고통에만 집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따라 사람과 관계, 그리고 고독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방어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진정한 자조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지켜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은 상대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의 비난에 즉각 맞서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상대의 영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면 오히려 나의 중심이 흐려집니다. 어떤 이는 자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조용히 자리를 찾는다는 말을 기억하고 굳이 해명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잡음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당장의 승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말로 이기는 사람보다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이를 쉽게 판단합니다. 인간은 강자에게는 조심하면서도 약자에게는 마음의 칼을 쉽게 꺼냅니다. 그것이 본성의 어두운 면이며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자비 대신 우월감을 꺼내기 쉽습니다. 사람은 평등을 말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계층을 나눕니다.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위아래를 그립니다. 지위가 낮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나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미 그 관계는 인격이 아닌 조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일하는 이에게,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무심한 말투로 대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위는 눈을 마주치는 높이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를 대하든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은 그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자신을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자신의 기준이 흐려지고 삶의 중심이 타인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기대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흔들리고 또다시 그 평가를 의식하며 몸을 낮추거나 억지로 웃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잘하고 있다는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지나치게 목말라 있으면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어떤 이는 모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말을 하고 있었더군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인정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 떳떳할 때 조용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타인의 박수는 잠시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가까운 이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어긋날 때 가장 크게 다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익숙한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 줍니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만큼 마음도 단단해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만큼 더 무방비로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 큰 벽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는 외로움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단단한 연결은 오랜 시간이나 많은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심히 대하려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더 천천히, 더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오래도록 곁을 지키는 이와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교양은 침묵 속에 드러납니다. 교양이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알고도 굳이 말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우월함을 말로 드러내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이는 말을 삼가고 자리를 낮춥니다. 사람은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워 남을 가르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배려 없이 쏟아지면 상대는 배우는 대신 마음을 닫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보다 젊은 이의 말투 하나에도 끊임없이 지적하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경륜보다 아집에 가깝습니다. 진짜 교양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경청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언제 필요한지, 말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를 늘 함께 생각합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침묵이 가장 큰 품격을 말해줄 것입니다. 친절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미소가 항상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어떤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며 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다가 자신의 청을 거절하면 돌변하는 태도. 겉으로 드러난 다정함만 보고 그 사람의 본심까지 쉽게 믿는다면 실망도 그만큼 커집니다. 물론 모든 친절이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는 언제나 손익을 따지려는 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대가 없이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보다 태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리 속에서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짜 고독은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과 마주하지 못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함께하라고 말하고 어울리라고 부추기지만 자신을 잃어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관계보다 고요한 거리가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잠시 혼자 걷는 길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누구나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낮은 숨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친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조언보다 조용한 고독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아무리 유창하고 그럴듯해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곧 신뢰를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심은 말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행동 속에 담긴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위로의 말을 쉽게 건넬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해. 내 편이 되어 줄게.
하지만 그 말이 막상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자리를 비켜버린다면 그 말은 공허한 위선이 됩니다. 말은 들리지만 행동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진심은 말의 수가 아니라 몸의 방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도 너무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모두 지나치면 결국 나 자신을 해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지나며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이도, 사람을 끝까지 경계하는 이도 마음에 병을 남기게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사람에게 전부를 걸지 않되 기회는 건넬 줄 압니다. 경계를 갖되 불신으로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균형 있는 시선은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모든 이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와는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사람은 믿되 그 믿음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한 걸음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마음,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오래 이어지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험담은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낮춥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그 말로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줄 모른다고 경계했습니다. 험담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만과 열등감을 밖으로 발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조심히 다루려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잠시 후련하게 하고자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이도 압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이는 늘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솔직한 성격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그가 불러오는 분위기에 먼저 피로해졌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어떻게 말하는지로 자신을 설명하게 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대상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얼굴을 남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흩뿌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디서든 드러내는 사람이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삶을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라고 보았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운하다는 말을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낸 뒤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흩지 않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순간의 폭발보다 그 폭발을 다스린 시간 속에서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참는다고 해서 표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이 상대를 상하게 하지 않고 나 또한 후회하지 않게 하려면 감정은 언제나 한 번 더 다듬어져야 합니다. 감정이 격할수록 말은 낮아야 합니다. 그 절제가 쌓이면 사람은 믿음의 무게를 얻습니다. 자주 상처받는 사람은 마음의 경계가 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이 많고 사람은 그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말에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가 너무 얇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의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내면의 중심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잠깐의 시선, 의도치 않은 표현 하나에 매번 마음이 휘청인다면 그 삶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삶입니다. 감정은 지켜야 할 것이지 모든 이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 모두에게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건 결국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늘 그 말이 상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처받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주변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자극에 자신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뿐입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감정을 스스로 정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모든 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가까움에서 비롯됩니다. 너무 가깝게 다가서면 서로의 단점이 먼저 보이고 반대로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거리가 없으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운 겨울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다가서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찌르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춥고 외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지키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아낀다고 냉정한 것이 아니며 거리를 둔다고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 안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거리에 대한 철학입니다. 지나친 간섭도 지나친 기대도 모두 관계를 무겁게 합니다. 상대의 마음에 숨 쉴 틈을 주고 내 마음에도 여백을 남겨둘 수 있어야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인생에서 피해야 할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이는 배움을 주고 어리석은 이는 문제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와의 관계는 해를 입지 않아도 지쳐나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자기만 옳다고 믿습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이 만든 틀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의미 없는 논쟁이 길어지고 작은 말에도 감정이 상하며 결국 나 자신까지 불편하고 날카로워집니다. 삶이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복잡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할 길도 많은데 함께 있는 사람까지 혼란을 더한다면 그건 이미 피곤한 삶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말을 아끼고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생각에 여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피해야 할 대상은 반드시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흐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관심은 가장 조용한 공격입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기보다 무관심으로 인해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무시당한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무관심을 적에 없는 공격이라 여겼습니다. 직접적인 비난보다 더 냉정하고 더 멀리까지 흔들리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고 존재 자체를 외면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좋았을걸. 그 사람은 나를 그냥 지나쳤어요. 그 무심한 순간이 오랜 인연보다 더 뚜렷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말로 싸워야 풀 수 있는 실마리라도 있지만 무관심은 아예 그 실마리를 자르려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소란스러운 말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건너뛰는 그 마음입니다. 진심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 눈빛 하나에도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지우려 하지 말고
필요 없다 여겨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무관심이 결국 나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말이 지나치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지만 그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거리도 함께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심 없이 던진 말 혹은 감정을 앞세운 말은 상대에게 상처로 남기 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이란 도구가 인간을 가장 많이 해치기도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심한 충고, 과한 조언, 불필요한 비교.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그 사람과는 마주 앉기가 힘들더라고요.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말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다면 그건 사실보다 더 날카로운 공격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온기로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보다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 진심이 스며들기를 기다릴 줄 압니다. 말은 짧을수록 마음은 깊어야 합니다. 그 침묵이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사람을 깊이 알수록 기대는 줄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이에게 기대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기를 바라고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움직이는 힘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이일수록 이 정도는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 실망은 오해로, 오해는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한 부부는 서로에게 더 이상 크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히려 작은 배려 하나, 말 한마디에 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기대 속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기대보다 이해가, 기대보다 관찰이, 기대보다 존중이 사람을 오래 곁에 머물게 합니다. 사람을 깊이 알수록 기대를 줄이고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길입니다. 그나마 어리석게 살아온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거리는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말은 적지만 신뢰는 깊은 사람, 감정은 묻어도 시선은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통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날카로움 속에는 사람으로 인해 지치고 사람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던 삶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 안의 불완전함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사람에게서 기대하며 또 실망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모두를 통해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바뀌면 나는 더 단단해지고 상대는 내 앞에서 조금 덜 날카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이해보다 거리, 말보다 침묵, 기대보다 존중.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알려준 지혜로운 삶의 균형입니다. 현명한 삶을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